이제 부가가치세 기본 개념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제 우리가 부가가치세 기본 개념을 소개를 좀 해 드리는데, 자, 부가가치세. 이게 저는 자꾸 이제 용어를 풀어보는 연습을 좀 시켜드리는 건데, 이게 뭐예요? 부가 덧댄다는 거죠. 가치죠. 밸류예요. 그렇죠? 그래서 value, added tax 이렇게 얘기하면 VAT라는 거죠. 가치를 덧댔다. 무슨 얘기냐? 그 얘기는 이제 조금 이제 수업을 들어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소비세죠. 그렇죠? 근데 우리 세율 몇 프로라고 제가 소개해 드렸어요? 10%다. 이게. 그런데 OT 하면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소득세나 법인세나 상속증여세나 이런 거는 다 초과누진세 구조예요. 6%부터 42%라든지 10%부터 25%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 이렇게 단일비례 세율이다. 이게 단일비례 세율이다. 왜냐하면 인적 사정을 감안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단일 세율을 적용한 또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죠. 이게. 자, 이제 그렇게 보는데 이제 문제는 소비하는 자가 세금을 내야죠. 뚜껑 까서 드시는 분이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세금은 누가 부담하셔야 되냐면 최종 소비자가 부담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세금을 부담하는 자를 제가 방금 뭐라고 표현해 드렸어요? 우리 세법 용어로 담세자다. 그렇죠? 담세자다. 그런데 5천만 넘는 국민을 납세무자를 끌고 가는 건 좀 곤란하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제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건 조금 납세 수능의 문제라든지 사회적인 비용의 문제라든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도입하는 시스템이 거래징수 시스템이라는 거죠. 근데 모르겠어요. 마트 주인이 동의를 했는지는. 마트 주인 입장에서는 짜증날 거 아니에요. 1,000원에 팔면 더 많이 팔 텐데 1,100원보다. 그렇죠? 일단은 100원은 내 돈도 아닌데 이게. 그래서 사업자들이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이게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어쨌든 뭐 법을 통해 갖고 우리가 집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자, 이제 그러면 거래 징수를 통해서 돈 받을 때 세금을 내게 하는 시스템을 끌고 간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A예요. 자, 이제 A가 B한테 물건을 파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누구 관점으로 용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왜냐하면 A가 팔았다 그러면 얘는 매출이지만 B는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래 한 건을 누구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용어는 달라집니다. 그죠? 자, B를 기준으로 용어를 쓰겠습니다. B를 기준으로 용어를 쓴다는 얘기는 이제 얘가 팔면 얘는 이제 저는 매입이라 쓰겠다 이겁니다. 샀다는 게 매입이죠. 자, 그러면 이제 매입 1,000이에요. A 입장에서는 매출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부가세 몇 프로라고요? 10%. 2단계에선 최종 소비자잖아요. 이 B가 뚜껑 까고 먹을 줄 알죠? 생수면. 그렇죠? 그래서 거래 징수가 이루어져야 된다. 부가 가치세 100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물건을 파는 건 매출이라 그래요. 수익이죠? 그러면 A는 1,000을 잡아야 되느냐 1,100을 잡아야 되느냐 이겁니다. A가 매출을 1,100을 잡으면 100을 횡령하는 겁니다. 이건 국가에 내라고 지금 받으라고 시킨 거지 너 먹으라고 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얘가 1,100을 받고 지가 세금을 안 내고 도망가 그러면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산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감옥까지 갈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금액이 좀 커야 돼요. 뭐지 그거는. 근데 어쨌든 매출은 1,000이에요. 그죠? 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부가가치세를 뭐라고 부를 거냐 이 문제입니다. 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에서는요. 이 부가가치세를 줄여서 세액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액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자, 그러면 얘는 매출하는 과정에서 받아놓은 부가가치세죠. 국가에 줘야 되잖아요, 100. 그죠? 그래서 야, 매출하는 과정에서 받아놓은 부가가치세로 국가에 줘야 되는 부가가치세. 얘 너무 길어. 그래서 약속을 합니다. 매출, 세액 이렇게 네 글자로 하면 아까 그 얘기를 함축해서 쓰는 용어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하는 과정에서 받아놓은 부가가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제 100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우리가 얘기하면 이게 부채 계정이에요. 빚이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매출세액이 100이죠? 그런데 이거 돈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내야 돼요. 안 내면 너 가산세. 근데 이제 용어는 법에 있는 용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아, 그냥 내야 되는 세금 갖다 줘야 되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개념 이해할 땐 그렇게 하더라도. 자,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뭐라고 우리가 줄여서 표현하기로 했다고요? 세액. 이제 납부세액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아, 세액이 부가가치세인데 내야 되는 돈이구나. 그걸 네 글자로 납부세액이다. 100. 근데 일단 A는 귀찮기는 해도 지 돈 낸 건 아니죠. 그냥 뭐 지라고 할게요. 받아서 낸 돈 귀찮기는 해도. 그렇죠? 아, 납세 의무자. 왜 납세 의무를 부여하느냐? 의무를 부여해야 안 하면 가산세를 때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납세 의무자. 자, 그런데 B가 뚜껑 까서 먹을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이게 얘가 마트한테 판 거야. 여기서 소비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유통구조 단계상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C가 있습니다. 자, B가 재간둥이에요. 1,000원에 산 걸 3,000원에 팝니다. 엄청난 마진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얘를 기준으로 용을 쓰기로 했으니까 매출이 3,00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얘가 거래 징수를 해야죠. 안 하면 혼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부가가치세를 얼마를 달라고 해야 되느냐? 10%니까 300만 달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또 줄여서 한번 써볼게요. 왜 자꾸 익숙해지셔야 돼요. Value Added Tax라는 거예요. 부가가치세 이렇게 영어 약자를 쓴다고요. 자, 300이죠? 자, 그럼 보세요. B는 매출 3,000이죠. 그렇죠? 근데 B는 매출 세액이 얼마냐? 300이죠. 근데 B가 뚜껑 까서 드신 분이 아니에요. 파신 분이지. 중간에 다리 놓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300을 다 내게 하면 100을 부담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물 한 방울도 안 마셨는데 소비를 안 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가 이렇게 얘기해. 아, 걱정하지 마. 야, 너한테 네가 세금 부담하는 일은 없도록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너한테 세금 부담이 없게 되는지. 자, 이렇게 해. 너 살 때 얼마 부담했어? 부가가치세 100이요. 팔 때 얼마 받았어? 300이요. 그럼 300 중에 살 때 부담한 그 부가세 100 입마이 포켓하고 그 너 먹고 200만 내. 그럼 네 부담 없지? 이렇게 하는 거야. 네 부담 없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아까 이 100이 A 입장에서는 매출하는 과정에서 받아놓은 부가가치세죠. 그래서 매출세액이라고 약속하기로 했어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로 나중에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부가가치세죠. 아, 그걸 매입세액이라 하자. 네 글자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매입세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통 사측 연산에서 빼기 있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잖아요. 그럼 보통 우리가 밖에서 뭐라 그래요? 빼기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 세법에서는 공제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 공제라는 용어는 뭐냐면 신고서 꾸밀 때 뭔가 대상 금액에서 뺄 때 쓰는 용어가 공제예요. 언제요? 신고서 꾸밀 때. 그래서 산출된 세액이 있다, 세액공제. 산출된 소득이 있다, 소득공제. 공제라는 표현을 쓴다. 아, 그러면 얘는 이제 우리가 살 때 부담한 건 매입세액이죠. 근데 이제 신고서를 꾸미는 거예요. 이제 신고서 꾸밉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매출세액에서 이제 뺀다. 이거를 매입세액 공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매출세액이 100인데 이제 얘가 매출세액이 100이지. 얘는 매출세액이 300이죠. 근데 얘는 지금 매입세액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뺄 게 없죠. 얘가 요렇게 100을 빼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요거 점 같아요? 빼기 같아요? 이건 빼기처럼 제가 길게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면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헷갈리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세모는 빼기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헷갈려서. 이해되셨어요? 아, 그럼 저 인간이 왜 세모를 쓰지? 빼기예요. 요게. 자, 그러면 이제 300에서 100을 빼면 얼마죠? 200이죠?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어요? 납부세액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야 하는 부가세.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건 이제 세법 공부 안 한 사람들이 어디 가서 얘기하는 거지. 이제 납부세액 200이 되는 거죠. 그럼 보세요. 자기 호주머니에서 나간 돈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 100 나가지. 아, 왜 여기서 챙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뚜껑 까서 드신 분이에요. 그러면 세금 부담을 얼마를 하셨어요? 300을 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A가 100을 냈죠. B가 200을 냈죠. 나눠서 들어갔잖아요. 지금 이 돈이. 그래서 납세 의무자 이거 안 내면 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세자. 물론 C가 뚜껑 안 까고 또 어떻게 D한테 팔면 또 하는 거야 이거. 그렇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하고 어떻게 감세자가 다르죠. 근데 거래가 단 한 번이에요. 지금 두 번이에요. 두 번이죠. 여기서 팔고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 시험범위 내국 소비세에서요. 이렇게 여러 거래 단계마다 이렇게 시키는 건 부가가치세밖에 없어요. 개별 소비세나 주세는 공장문 튀어나오면 한 번 과세로 끝이에요. 그러면 구분해야 되겠구나. 얘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야? 멀티 스테이지예요. 다단계죠. 다단계 거래세다. 뭐 다단계 소비세다. 그렇게 해도 되고요. 이게 다가 단하고 대비되는 개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주세나 개별 소비세는 단단계 거래세예요. 그걸 우리가 단단계 거래세라고 표현하는 학자도 있지만 그걸 반출과세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고. 이게 그래서 다단계구나. 됐죠? 그 다음에 직접세예요, 간접세예요? 간접세구나. 자, 특정 소비세예요, 일반 소비세예요? 일반 소비세구나. 지방세예요, 국세예요? 국세구나. 인세예요, 물세예요? 물세구나. 그래서 기본 깔고 오는 거예요. 이게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얘가 매입이 되는 거죠. 여기에 1000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요것도 이렇게 빼는데 참고로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OT 때 어떻게 했어요? 번 돈에 대해서 세금 내는 거 개인이라면 소득세. 번 돈에 대해서 법인이 내는 세금이라면 그게 매출 매입. 요게 소득세 법인세 영역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부가가치세 영역이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소득의 영역은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얘기는 했으니까 이해는 했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건 안 하는 거지요. 이제 이것만 갖고 우리는 하는 거야. 근데 얘하고 얘는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죠? 자, 이제 우리가 살을 붙이러 갑니다. 잘 보세요. 왜 부가가치세라고 하는가 볼게요. 얘는 덧댄 가치가 얼마인가 볼게요. 이 앞에 가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1000에 팔아먹었네? 가치를 1000을 만들어내셨네요. 그래서 100을 내요. 왜? 세율은 10%니까. 근데 자기 돈 냈어요? 받아서 냈어요? 받아서. 그래서 부가가치세라고 해요. 자, B는 A가 만든 가치 얼마예요? 1000. 그걸 갖고 지가 얼마에 팔았어요? 3000. 그러니까 3000에서 1000을 빼니까 얼마예요? 2000. 지가 덧댄 가치는 2000이야. 그래서 200을 내는 거야. 왜? 세율이 10%니까. 그러면 C는 얼마의 부가가치를 소비했어요? A가 만든 가치 1000에 B가 덧댄 가치 2000이잖아. 그래서 3000의 가치를 소비하니까 300을 내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세율은 10%니까. 얘가 만약에 330 부담하면 이렇게 해야죠. 세율이 10%인데 이렇게 해야죠. 이게 그래서 이걸 부가가치세라고 하는구나. 그러는 거예요.